네, 검찰 개혁의 최고 전문가 김인혜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의 책입니다. 그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 개혁 책 후속판으로다 2017년 9월 달에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책이 나왔죠. 이 책에는 뭐 검찰 개혁에 거의 전부 다가 들어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거 내용에 어느 정도가 개혁이 이뤘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 뒷면에 아주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1. 두 번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해야 된다. 이것은 도쿄 지금 특수부와 같은 역할이죠. 일본은 수사 기소가 전면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경 특수 검찰 이것이 우리의 고비처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 개혁도 함께 해야 된다. 일본도 경찰이 지방자치 돼 있습니다. 경찰 개혁이 일단 자치경찰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 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보자.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그리고 법원과 검찰도 지역으로 다 자치가 되면서 직접 검사장과 지방 법원장을 손으로 뽑는 국민의 손으로 뽑는 그 다음에 재정 신청 제도를 확대하자. 저는 대배심제를 원하는데 이분은 재정 신청 제도 일본 같은 경우 검찰 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고소 고발인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형사 공 변호인 제도를 확대하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 제일 저는 열거되는 것이 처음에 결국은 촛불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당시에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경찰의 철칙원칙, 매뉴얼 등등 이렇게 목차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잊고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다가 극악한 짓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특히나 2014년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검찰이 아주 증거 조작에도 참여했죠. 뭐 모르고 했다 해가지고 정직 3개월로 재판 끝났지만 여기서 한국 정치 검찰의 부패 상징은 박근혜 정부 때 정치검사 김기춘, 우병우 이것이 정부와 검찰을 진짜 하수인처럼 부린 거. 이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병우에 대한 것은 정확히 진상이 다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국정농단, 뭐 블랙리스트, 고위공직자 면직 등등 이거가 더 문제되는 것은 검찰은 오래전부터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상태를 알고 있었죠. 정윤회 사건을 검찰이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우병우의 역할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어졌던 검찰들의 부패상 대표적인 게 이제는 특별검찰관 감찰하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가 그냥 잘랐죠. 그리고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그 당시에 최유정 뭐 부장판사 출신 20억 받고 성공보선 30억으로다가, 그다음에 홍만표 뭐 돈 100억 긁어내고, 이인규,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런 사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그러한 것이 과연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 국가에서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진경준 뭐 100억대 무상, 다 결국 그 법의 심판은 받았지만 결국 돈은 뺏지 못했죠. 이제 원칙이 나옵니다.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분리가 아니라 점차적인 분리를 선택해서 조직범죄, 국제범죄, 마약범죄, 테러 등 중범죄는 검찰이 하고 나눠서 하려고, 결국 뭐 자치경찰제로 넘어가면 이러한 조직범죄, 이런 범죄는 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서 분리시켜서 하면은 전면적 수사 기소 분리가 되죠. 그러나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도 계속적인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 이거는 지방분권과 아울러서 시급히 추진돼야 되고, 자치경찰제는 진짜 지방분권, 그 다음에 경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경찰대를 폐지하면서 개방적인 인사 시스템, 그 경찰에도 법률가 필요하다 보면 많은 이전 변호사가 양성되고 있으니까 일정 정도 경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개방해서 경찰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헌법에 영장 신청권이 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62년도에 박정희가 만든 겁니다. 박정희가 누굽니까? 만주 시절에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이 권력 장악력을 몸소 체득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핵심을 잡아서 흔들 수 있나? 이거는 87년도 헌법에도 계속 유지됐다는 것은 정말로다가 이런 법률가들, 독재 세력들의 아주 알박기입니다. 이거 또 빨리 개헌시 삭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공고인 변호자 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강화를 통해서 이런 재벌들의 비리를 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이걸 통해서 큰 수사를 하고, 법무부도 인사를 일부러 개방식으로 해서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열려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뭐 과거사 정리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검찰만 안 했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권력형 이러한 전관 비리, 뭐 하여간 최유정, 홍만표, 안대희, 황교안 다들 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막장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재정 신청 제도를 확대하자. 이것은 이 책을 통해서 또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현재 고소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소인은 대부분 개인 사건이고, 큰 사건들은 대부분 시민단체 고발인이지 않습니까? 고발인도 이런 재정 신청 제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재정 신청 제도는 뭐 박정희 때 축소했었죠. 다시 87년도에 2007년도에 대상 범죄를 확대했는데 고소인만 인정했어요. 고소인만. 그래서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 다시 나옵니다. 재정 신청 제도 개혁 방안.
고발인에게도 확대해야 된다. 중대한 사건, 정경유착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고 고발인으로 인해서 고소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불기소한 것을 다시 공소유지를 검사가 맡으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재정 신청 제도를 위해서 해서 올라간 사건은 공소유지는 변호사한테 줘야 됩니다. 이것은 저기 영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이 공소유지는 변호사한테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권한이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해야 된다. 이것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네요. 그 다음에 그 관할 법원에서 증거 조사권을 명문화해야 된다. 대부분 불기소된 것은 수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게 증거 조사권을 명문화해야 된다. 이 다 합리적인 얘기예요. 지방자치제가 돼서 검사장을 국민으로 뽑는 것과 직선제 도입에 대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검찰 심사회보다는 재정 신청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이분은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확대하자. 저는 이거 플러스 저번에 그 거짓말 공화국 책에서 읽은 탐정 제도를 OECD 국가 중에서 탐정 제도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도리어도 변호인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될 적에 사건의 내용을 파악을 경험이 많은 경찰 출신이라든가 이런 검사 출신 그 대부분 뭐 경찰 출신이 탐정을 하겠죠. 탐정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탐정 제도를 법적으로 다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이제 나가는 말에 2017년도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기자 간담을 했는데요. 기자 간담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결국 수사 기소 분리라든가 고위처 신설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이 다양한 개혁안을 냈는데 이 개혁의 핵심을 하지 않는 한 검찰은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그냥 껍데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검찰 개혁안, 이것이 저희 국민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혜 교수님의 2017년도 저작인데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